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폭발적인 변화가 없다면 루시드는 결국 추락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Unless something changes significantly with Rivian and Lucid, they will both go bankrupt.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라 불리는 루시드 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원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로 출발했었습니다. 아티바라는 이름으로 2007년 버나드 채와 샘 웽에 의해 세워졌었죠. 지난 테슬라 영상을 살펴봤던 테슬라 초대 CEO 마틴 에버하드가 버나드 채를 영입했었고 첫 모델인 로드스터를 비롯해 배터리 팩을 생산, 감독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 자리에 셀프로 앉게 되면서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빠른 성장과 안정화를 위해 긴축 경량과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요구했었죠. 당연히 이에 반대한 테슬라 초기 멤버들은 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멤버 중 한 명이 바로 아티바의 창업자 버나드 채였습니다. 창업자 버나드 채와 같이 테슬라와 인연을 맺었던 루시드인들은 이렇게 여러 분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버나드 채를 영입했던 마틴 에버하드는 2015년 버나드 채의 권유로 루시드 모터스의 새로운 부회장이 되었죠. 하지만 6주도 채우지 못하고 루시드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그는 아티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구식 콩콩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게 나는 떠난다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 이야기는 뒤쪽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한국인 3인방이 있습니다. GM이 크루즈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했고 현대차에서 미래 10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굵직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선임이사 이유진 박사. 루시드는 럭셔리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정조한 인테리어 디자인 이사. 항공기 디자인을 루시드 모터스에 녹여내는 하제니 익스테리어 디자인 매니저가 있죠. 이처럼 루시드의 내 외부 디자인에서부터 시스템까지 한국인의 손길이 닿아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현 CEO이자 CTO는 테슬라 모델 S 수석 엔지니어였던 피터 로린슨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그가 실제로는 모델 S의 수석 엔지니어가 아니라 단순히 차체만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다고 말했죠. 피터 로린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인터뷰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의 전신이었던 아티바는 2014년 중국의 엄청난 자본 투자로 인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억 달러로 1,200억 원을 투자했죠. 자그마치 전체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루시드가 2007년부터 중국의 전기버스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었죠. 중국의 국영 자동차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 BAIC와 중국의 양산형 IT 대기업 러에코가 각각 25%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대규모 투자금으로 인해 아티바에서 루시드 모터스로 변화하며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기회를 바라볼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중국 전기차 기업 패러데이 퓨처를 러에코가 지원하고 있었기에 전기차 개발을 극구 반대했고 베이징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기술만을 납품해주길 바랬기에 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 결과 루시드 모터스의 부사장인 마틴 에버하드는 빠른 손절을 했죠. CEO였던 버나드 채 역시 2015년 축출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2016년 결국 사명을 루시드 모터스로 바꾸고 현재 대표작인 루시드 에어의 시제품 코스모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 자동차는 지분 25%를 모두 팔아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전기공학 박사였던 버나드 채는 아티바를 창업하고 나서 배터리 팩과 전기모터 솔루션을 개발했었고 100여 개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팩을 벤츠 벤에 적용해 전기벤 에드나를 대중에게 선보이죠. BMW i8과 슈퍼카 다치 바이퍼를 레이싱에서 가볍게 승리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벤으로 이름을 알렸죠.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 모터스의 주요 라이벌을 테슬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CEO의 이념과는 상반된 관점입니다. 물론 테슬라와의 경쟁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루시드 모터스의 목표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고급차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독일 3사 중 메르세데스 벤츠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구도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인식시켜주기 위해 공식 자료에서 테슬라와 달리 차량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 디자인 또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느낄 수 있는 인체공학적이며 럭셔리한 느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빠지고 나서 2017년 루시드 에어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10억 달러, 하나의 약 1조 1,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이로 인해 사우디 루시드 지분은 60%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사우디 현지에서 연간 15만 5천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사우디 정부에서 루시드를 전격 지원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5만 대에서 10만 대의 루시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2위 석유 생산국이며 애플과 비슷한 시총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투자이기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더욱 쏠렸었죠. 하지만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루시드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전기차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루시드의 주력 제품은 가장 베이스 트림인 퓨어입니다. 77,400달러로 벤츠 S450과 경쟁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로 S450은 76,000달러입니다. 나머지 트림으로는 투어링, 그랜드 투어링, 최상위 트림인 드림 에디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벤츠와 직접적인 모델 비교를 하면서 비슷한 성능에 더 저렴한 가격임을 강조하죠. 벤츠 EQS450 플러스 세단과 비교하더라도 같은 성능 대비 더 저렴한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동차 리뷰 기업인 에드먼드닷컴에 의하면 실주행 시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은 무려 505마일로 812km의 주행거리를 보여 배터리 기술력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임을 알 수 있죠. 이전 GM 영상에서도 소개했듯 전기차에서는 공기역학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루시드 에어의 항력 계수는 0.21로 0.208의 테슬라 모델 S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2023년 2분기에 SUV 모델인 그래비티를 발표했고 이를 2023년 연말부터 양산 및 인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자료에 의하면 투박한 이미지의 SUV가 아닌 고급스럽고 넓은 공간의 7인승 SUV를 보일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등 글로벌 시장이 있어 SUV는 세단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을 보이는 만큼 생산 규모는 그래비티 판매가 본격화되는 2023년 말부터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루시드 모터스의 중장기 계획으로 추가적인 세단과 SUV 모델을 발표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역사상 아직까지 미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 파산을 겪지 않은 기업은 오직 테슬라와 포드뿐이며 눈에 띌 정도의 큰 변화가 없다면 루시드와 전기 픽업 트럭 스타트업인 리비아는 결국 함께 추락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The only American car companies that have not gone bankrupt are Tesla and Ford. Unless something changes significantly with Rivian and Lucid, they will both go bankrupt. They're tracking to bankruptcy. That is currently like if this were an airplane, they're going like that. Currently, they're at intersection with doom. 루시드 모터스와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항상 양산 단계에서 큰 위험을 맞이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모델 3 양산 단계에서 죽다 겨우 살아난 케이스죠. 루시드는 거시경제 전망이 그나마 좋았던 2021년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했었죠. 따라서 22년도 생산량을 약 2만 대로 설정했었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더불어 경제 악화로 기존에 설정했던 전망치를 2차례나 수정하게 됩니다. 결국 22년도에 연간 7,180대를 생산하면서 대폭 줄였던 전망치에 겨우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모습은 22년도에 끝나지 않았고 23년도 생산량 전망치 또한 월스트리트 예상치였던 2만에서 2만 3천대에서 10,000에서 14,000대로 절반가량 낮춰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연간 38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한 애리조나 공장이 무색할 만큼의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루시드는 앞서 봤던 전략과 같이 럭셔리 모델을 기반으로 벤츠와 경쟁하는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되어가는 시점에서 고급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예약했던 물량마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죠. 2022년 8월 기준으로 루시드 에어 판매 예약 물량은 37,000대였으나 11월 34,000대로 8%가 감소했고 2023년 2월에는 28,000대로 추가로 약 17%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루시드는 추락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럭셔리 브랜드를 꿈꾸는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루시드 모터스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지 혹은 전기차 시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미주연의 라이언이었습니다.